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전술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솔샤르 감독이 맨유에서 전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솔샤르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수비 밸런스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솔샤르 감독은 호날두, 산초, 그린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까지 공격적인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지만 오히려 수비가 무너지면서 4골을 실점했고 4대2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불안한 맨유의 수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게리 네빌은 맨유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서 그린우드, 산초,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가 선발로 나왔는데 나였다면 이 팀에서 수비수로 뛰기 싫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솔샤르가 수비적인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5명의 선수가 동시에 선발로 나오는 것은 팀의 밸런스를 망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지성, 플래처, 하그리브스 같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팀에서 뛰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맨유에게는 공격적인 선수 옆에서 많이 뛰어줄 선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맨유는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호날두와 산초라는 공격적인 선수들을 영입한 맨유는 이미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수비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 카바니가 부상으로 경기에 자주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맨유의 수비적인 문제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는데요. 카바니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최전방에서 수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 선수인데 카바니가 빠지면서 솔샤르 감독은 호날두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호날두는 카바니만큼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날두가 없는 왼쪽에는 산초나 포그바가 출전했지만 이 두 선수 또한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최전방 공격 라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맨유는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을 시도한 횟수가 3번째로 적은 팀이고 맨시티는 압박을 시도한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인데요. 그러나 공격 라인에서 압박한 횟수만 놓고 비교해보면 맨시티는 전방 압박을 4번째로 많이 시도한 팀인 반면에 맨유는 전방 압박을 시도한 횟수가 리그에서 14번째로 하위권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많은 팀들이라서 압박하는 횟수 자체가 적은 팀들이지만 맨시티는 볼을 빼앗겼을 때 전방 압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맨유는 전방 압박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때 전방 압박이 부족하다는 것은 맨유가 수비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이 맨유의 전방 압박이 느슨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맨유의 수비 뒷공간으로 역습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맨유가 이번 시즌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전방에 배치된 선수들의 수비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전방 압박이 부족하다는 것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수비적인 문제도 맨유의 수비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포그바가 수비적으로 부족한 선수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포그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될 때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포그바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고 중원에는 프레드, 마티치, 맥토미니처럼 좀 더 수비적으로 뛰어줄 선수를 배치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이번 시즌 공격 라인에 호날두와 산초를 영입했고 여기에 더해서 부상으로 시즌 초반 나오지 못했지만 레시포드까지 왼쪽에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포그바를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경기에서는 언제나 중원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포그바가 중원에서 많이 뛰어주는 선수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라서 포그바의 짝으로 출전하는 선수가 혼자서 중원을 커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치는 이제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프레드나 맥토미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선수가 아닌 만큼 중원에서 큰 안정감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니라서 어떤 선수도 포그바의 부족한 수비력을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봐도 맨유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포그바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그바의 파트너로 출전하는 선수가 포그바의 뒷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레스터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로저스 감독이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압박하지 않아서 볼을 전개하기 쉬웠다고 인터뷰할 정도로 맨유의 중원은 수비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최전방 공격 라인 그리고 중원에서는 포그바까지 수비적으로 많은 가담을 기대하기 어려운 선수들이라서 맨유는 수비적인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맨유의 왼쪽 라인은 포그바가 수비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와비사카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루크쇼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맨유의 왼쪽 라인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맨유는 이번 시즌 호날두와 산초를 영입하면서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비적인 밸런스를 찾지 못하는 솔샤르 감독의 전술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더욱 큰 문제는 전방에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많지만 맨유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카바니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때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날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플레이하기보다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나올 때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수와 싸워줄 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호날두의 장점인데요. 하지만 호날두가 원톱으로 배치되면 호날두가 최전방에서 수비수와 싸워주기보다 살짝 측면으로 빠져서 침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머무르는 공격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초나 그린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최전방 공격수처럼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주는 선수들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맨유의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호날두가 원톱으로 나오면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는데 이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산초의 역할도 굉장히 애매한데 산초와 호날두가 함께 나왔을 때 산초도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호날두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큰 기대를 안고 영입한 두 명의 선수가 현재까지는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산초 대신 레시포드가 왼쪽으로 나오면 레시포드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이 장점인 선수라서 레시포드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호날두가 수비를 끌어내고 레시포드가 침투하는 패턴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맨유의 경기를 봐도 상대 수비수의 시선이 호날두에게 쏠려 있을 때 레시포드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호날두가 내려오고 레시포드가 침투하는 동선은 호날두가 골대와 멀어지기 때문에 호날두의 득점력을 완벽하게 살리는 플레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카바니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호날두가 측면에 배치되는 것이 호날두의 플레이를 살리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카바니가 주전 공격수로 꾸준하게 출전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한편 맨유의 공격 작업에서 또 다른 문제는 좌우 측면 공격 자원들이 모두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호날두나 산초, 레시포드, 그린우드, 여기에 포그바까지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솔샤르 감독의 전술이 루크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지만 완비사카에게는 후방에 남아서 수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비사카가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전술적으로 후방이 머무르게 되면서 맨유의 오른쪽 공격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록을 봐도 루크쇼는 언제나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만 완비사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공격 라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산초의 영입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레시포드가 부상에서 복귀했고 카바니 또한 복귀하면서 호날두가 왼쪽에서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초가 오른쪽에서 뛰게 될 텐데 산초는 오른쪽에서도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플레이에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도 풀백이 오버래핑을 시도했을 때 풀백과 볼을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산초를 영입한 이후에도 완비사카가 공격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산초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도 솔샤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최근 맨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술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맨유는 공격 라인에 뛰어난 선수가 많지만 공격적인 선수만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선수가 부족하고 공격적으로도 선수들의 조합이 아직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수들을 조합해야 하는 솔샤르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분간 강팀을 연속해서 만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솔샤르 감독이 전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살인적인 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솔샤르 감독과 맨유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